자, 지금부터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이제 그 뉴스 말미에 클로징 할 때 소셜 라이브가 곧 진행된다고 예고를 하는데 오늘 좀 정신이 없어서 오늘 기자 얘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소셜 라이브 예고를 깜빡했네요. 네. 미안합니다. 그래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지켜봐 주시라고 생각하고 오늘 원래 윤영탁 기자는 최근 들어서 기상 관련 보도를 많이 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윤영탁 기자가 여기서 어찌 보면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매우 편하고 수월하게 CG 화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박성욱 기자는 미세먼지가 오든 뭐 바람이 몰아치는 바람이 몰아치든 그렇게 되는군요. 예. 현장을 나가야 되는 그죠? 네. 네, 물론 선배죠. 예, 제가 선배. 근데 선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네. 각자 잘하는 거를 더 이렇게 좀 그래요? 예, 그렇게 해야 저희 뉴스룸이 예.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럼 이렇게 물어볼까요? 박성욱 기자는 여기서 PT는 못해요? 너무 잘하다. 윤영탁 기자에 비할 바는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관계가 다 있는 거구나. 알았습니다. 선배 혹시 날익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날익남이요? 네. 날씨를 읽는 남자? 역시.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너무 문제가 쉬워요. 네, 저희가 오늘 날씨 읽어주는 남자 먼저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예. 저희도 오늘 한번 이름을 붙여서 날씨 읽어주는 남자 날익남 저는 사일부 윤영탁 기자라고 하고요. 예. 네, 저는 날씨 설명해주는 남자 날설남 박상욱이라고 합니다. 예. 분위기가 칙칙할 것 같아서 한번 좀 이렇게 그렇다고 특별히 밝아진 것 같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예. 선배께서 워낙 이렇게 특히 미세먼지에 좀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JTBC 내에서 제가 제일 관심이 많죠. 네. 모 부장들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자기만의 셀프 측정법이 있어요. 어떤 부장은 뭐 담배 피러 올라가서 예. 오늘은 어디까지가 보인다 이러면 내려와서 오늘 농도 이 정도야라고 말하면 예. 얼추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혹시 선배가 가지고 계신 저는 뭐 간단해요. 셀프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면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이게 매우 나쁨이냐, 나쁨이냐, 네. 보통이냐, 좋음이냐 이거를 알아요. 네. 어떻게? 멀리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제가 그 산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약간 삼각형 된 산이 저쪽 남서쪽으로 보이는데 그 산이 잘 보이면 좋음이에요. 동시에 그 산 옆쪽에 아파트군이 조금 있는데 그것까지 잘 보이면 좋음이고 그 둘이 잘 안 보이면 이제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하는 네. 거다가 그 다리 이름은 제가 깜빡 잊었는데 인천공항 건너가는 다리 있죠. 네. 한강에서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된 다리. 예. 그 호주에 뭐 어디 닮은. 예. 예. 색깔은 다르지만 그 다리까지 안 보이면 매우 나쁩니다. 예. 그 거의 뭐 맞춰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본 다음에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죠. 네. 그러면 대충 제가 맞아요. 뿌듯하기도 하시고. 아니, 근데 걱정이 되시죠? 예. 네. 뿌듯한 적은 없어요. 네, 안 이렇게 보이면 걱정되니까. 실외 미세먼지 농도에도 관심이 높아지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실내 공기질도 관심이 높아지잖아요. 보도를 했죠. 근데 이제 두 앵커분께서는 이 스튜디오 안에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나쁨일 것 것 같으세요? 혹시 잘 봤어요? 네.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 예. 낮 시간에 이제 스튜디오가 비어 있을 때 한 2시간 정도 이 스튜디오에 쭈그리고 앉아서 계속 이제 측정기를 놓고 지켜봤었는데요. 왜? 이제 그 당시에는 예. 이렇게 미세먼지가 높아질 줄 모르고 예. 미세먼지로 어떤 내용을 더 다루면 좋을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기획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실내 공기질을 조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뉴스룸 스튜디오를 재봤는데 2시간 동안 있으면서 재보니 시간당 평균 세제곱미터당 1.6 마이크로그램이라는 매우 좋은 수치가 그럴 리가 없어요. 나왔습니다. 예. 저 공기청정기 덕분인가? 일단은 이게 왜 언제 쟀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리가 공기가 아주
좋은 낮인 것 같은데. 아니 사실 여기 구조도 그렇고 평소에 현대가 여기 선배께서 그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 그러니까요. 스튜디오 그러니까 이제 공개에 대해서. 그 저보다도 해석을 안나게 앵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죠. 네, 그 수치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앞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공기청정기 등을 통해서 실내 공기질이 어느 정도 저거 제가 관리가 되고 저 있다. 요청해서 서울대인가 갖다 놨어요. 예. 또 그래서 공질이 양호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장소가 움직임이 적은 고요한 장소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 농도라는 것이 공간 안에서 얼마나 많은 입자들이 떠다니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 테이블 위 아니면 지금 앵커 두 분께서 입고 있는 옷 예. 그 벽에 다 붙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뛰어다니거나 아니면 활발하게 움직이는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공기 중의 농도는 이렇게 낮다라고 아, 보실 수 이게 있습니다. 또 회사에 알려주면 안 되는데. 걱정하셨던 것보다는 되게 수치가 그리고 제가 늘 저희가 여기 공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저것도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근데 저게 뭐 이 넓은 그 저 공간에서 별로 이렇게 역할은 잘 못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좀 어떤 때는 좀 그 걱정되는 게 왜 저기서 공기가 막 올라가면 저 바로 뒤가 천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 먼지를 다 이렇게 털어내는 게 아닌가. 네, 오히려 그렇게 악영향을 미칠 그럴 수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 사실 잘 아시겠지만 미세먼지가 많고 나쁨이라고 해서 모든 창문을 닫아놓고 하는 건 더 안 좋다고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예. 잠깐이라도 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방금 박상욱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집에 조용히 앉아서 책을 보거나 뭐 영화를 TV를 시청하거나 그럴 예. 때 오히려 미세먼지를 좀 줄일 수 있는 아, 실내에서 예, 역으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아무튼 볼수 박상욱 기자 덕분에 많이 안심이 되네요. 네. 근데 언제 한번 좀 다시 한번 한 다만- 번 가지고는 좀 예, 다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뭐 매연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많아서 이산화탄소 농도는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매연은 참 제가 늘 가끔 이제 농담식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뉴스룸 스튜디오는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하 주차장과 같이 있는 스튜디오일 거예요. 그 말해도 되는 거 아니 뭐 알아요 다. 이제 저쪽에 이제 그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문이 열린 상태에서 대기가스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제가 좀 민감하기 때문에 뭐 아무튼 뭐 잘 나왔다니까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나경 앵커도 마음이 좀 놓이시나요? 네, 좀 놓이는데요. 네. 심호흡 한번 이렇게 저는 깨끗한 뭐- 공기잖아요 여기가 지금. 저는 뭐 오래 살아서 사실 뭐 이제 좀 나쁜 공기 마셔도 되는데 젊은 분들은 생각하면 좀 안타깝고 특히 아이들이 나가서 이렇게 막 맞습니다. 미세먼지 속에서 볼 그렇죠.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네네. 정말 진심으로 아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세먼지에 더 관심 갖고 보도를 하자 그런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일찍 떠날까 했는데 저의 관심사를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니까요. 아, 오늘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또 이 질문을 선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둘이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아, 그래요. 네. 날 잉남, 날 날 잉남. 설남이. 네. 그럼- 그 얘기는 좀 썰렁했어요. 네. 제 아이디어는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뭐 여러분들께서 많은 그 유익한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 혹시 그 얘기도 있나요? 이 저 마스크 있잖아요. 네네. 그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가? 어떤 분들은 뭘 걱정하냐면 그 마스크에 그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들어가서 그걸 마신 거 오히려 더 나쁜 게 아니냐 하는 네. 걱정들도 하셔서 네네. 만일에 그 내용이 오늘 없다면 차후라도 좀 취재를 해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네. 합니다. 저희가 당초 준비한 내용은 없었는데 저희 교육환경 기상팀에서 이렇게 마스크에 대해서 한번 취재를 기상팀이 예, 교환기 팀이라고 부릅니다. 사회 일부에서 예. 네. 우리 오효정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어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잠깐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혜정 기자 들어오세요. 그 옆에 조소희 기자는 왜 왔어요? 저희 같은 부서인데 아 같은 부서라서. 예. 네. 안 부르면 그러네요. 서운한가? 조소희 기자가? 그건 아니에요. 네. 알았습니다. 오혜정 기자 오늘 다른 걸 리포트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였죠? 댓글. 네, 네. 그래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혜정 기자와 조소희 기자가 이렇게 교차로 지나가면서 네. 리포트하는 걸 잘 봤습니다. 다 이게 영탁 선배가 다 짜줘가지고. 다들 왜 팀은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네.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물러갈게요. 네. 네. 많은 얘기 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보는 사람 같지?
자, 예, 이게 참- 소셜 라이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네, 오유정 기자는 원래 뭐 계획이 없었는데 사실 뭐 같이 저희가 아까 박상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교육 환경 기상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걸 다 압니다. 예. 어떻게 조수희 기자도 한번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생방송이다 보니까 이렇게 두 명이서 계획을 했다가 그렇죠. 세 명이 하게 이게 생방송의 되고, 묘미. 네, 이렇게 되니까. 혹시 지금부터 보시는 분들은 제가 뭐 의심의 말씀을 드리는데 오유정 기자가 혹시 말을 많이 안 하더라도 오유정 기자는 원래 여기 멤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가 뭐 말을 이거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 네. 중간부터 보신 분도 계시니까. 예. 예. 오유정 기자가 이 가운데로 올래요? 예. 말을 많이 안 할 거기 때문에 가운데로 가. 자, 오늘은 다 아시다시피 새해 벽두부터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통을 겪었고 또 이 미세먼지가 어디서 온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먼지나 뭐 비, 바람 사실 어디서 이름표를 붙일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뭐 중국에서 온 거다, 경유차에서 온 거다. 사실 이렇게 이름표들을 그 먼지에다 붙이면서 논란도 많아지고 좀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짚어보고 또 다음 달부터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는데 뭐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그런 부분도 좀 짧게 또 지루하지 않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저희가 굉장히 자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는 웨브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걸 오주영 기자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저희 방제 지금 저희가 이게 저희가 쓰는 노트북을 들고 왔는데 여기서 한번 직접 보여드리면서 처음에 좀 시연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걸 돌릴까요? 우리가 돌려서 네. 우리가 이동. 저는 카메라가 오는 줄 알고 저희가 움직여서 가서 이렇게 보여드려. 줌인을 해서 네.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자, 이게 여러분 에어코리아입니다. 오유정 기자, 에어코리아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죠? 에어코리아는 환경공단. 네,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건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미세먼지 정보를 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근데 모든 소스는 이 에어코리아라는 사이트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거꾸로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어쨌든 현재 그러니까 이 사이트는 환경부에서 운영할 사이트고 모든 여러분들이 모바일 기기나 아니면 뭐 뉴스를 통해서도 다 여기서 나오는 정보들이 들어간다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각 측정소에 표시가 되고 옆으로 이동을 해보면 갑자기 내려갔네요. 이런 걸로 시선을 좀 끄는 거죠. 그 시도별 대기 정보를 누르면 지금 현재 대기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 깨끗합니다. 생각보다. 서울의 경우는 세제곱미터당 17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좀 확 드라마틱하게 좀 씻겨 내려갔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시면 대기 오염 통합 지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갑자기 하얘졌네요. 네, 저희가 노트북을 좀 이제 교체할 때가 다가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각 시도별로 숫자로만 이렇게 표현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계속 보도를 해서 사실 그 인접 부분, 그러니까 오유정 기자 딱 떠올리기에 지금 초미세먼지 수치가 뭐 100마이크로그램이다. 세제곱미터당. 그러면 딱 느낌이 물론 오유정 기자는 오겠지만 일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잘 모르시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렇죠. 왜냐면 이게 또 PM10 기준이랑 2.5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뭐 초미세먼지가 100이다 이러면은 얼마나 나쁜지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에어코리아 외에도 다른 또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바람 정보랄지 아니면 농도 정보를 접하고 있는데요. 혹시 가능하다면 좀 요 부분은 잠깐 좀 뒤로 이게 안 되나요? 어려워 보입니다. 예. 한데 뒤로 와서 저희가 좀 이게 생방송의 묘미.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고 질문을 좀 많이 주셔서 자, 그러면은 윈디와 네. 띄워주신 상태면 제가 그래? 잠시 그러면은 뭐 노트북을 들고 갈까요?
근데 제 주변 지인들은 혹시 저희 보도에 이 영상이 나갈 때마다 이거 어느 사이트냐고 항상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사실 미세먼지 기준이 PM10 그러니까 미세먼지에서 PM2.5 더 작은 초미세먼지로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뭐 저희를 비롯한 특히 저희가 많이 하긴 했지만 그 언론사에서 지속적으로 더 유해한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더 키워야 된다는 차원의 보도를 많이 했고 환경부에서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PM2.5 기준을 다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공기질을 시각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화살표를 통해서 바람의 방향과 강도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어 비주얼 어스라는 홈페이지인데 우리 윤영타 선배께서 굉장히 즐겨 네. 확인을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쪽 중국 부분이 지금 화면에 이쪽이죠? 잘 나오고 네. 있죠. 이게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죠. 네, 또 하나의 웹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윈디라는 사이트 역시 있습니다. 윈디 같은 경우는 주로 저희가 풍향을 살펴볼 때 많이 쓰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이는 색깔 같은 경우는 풍속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센 곳은 붉게 표시가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곳인데 여러 가지 웹사이트를 번갈아 보면서 보시는 게 아무래도 평소에 이거는 일반 시민분들께서도 시청자분들께서도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인을 하면서 오늘 어떻게 차림을 준비를 할지 마스크를 쓸지 말지 이런 것들을 네. 판단하시면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기왕에 화면에 나오고 있으니까 아까 저희가 설명해드린 대로 지금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치가 괜찮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니까 요걸 가지고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상욱 기자가. 네. 이렇게 저에게 갑자기 네. 공을 던지시는데 할 수 자, 있잖아요. 지금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색깔 기준은요. 여기 법례에 보시면 나와 있다시피 USAQI 에어 퀄리티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초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또 이제 기타 다른 대기 오염 물질들을 종합한 지수인데 현재 우리나라를 볼까요? 확대를 해보면 초록색을 띠고 있네요. 초록색 같은 경우는 여기 법례에 굉장히 좋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매우 좋은 수준에 해당을 합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덕분에 대기 순환이 아무래도 원활한 덕분이 아닐까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지금 땀 흘리는 게 제가 이런 걸 시켜서 지금 당황해서 그렇다면 좀 미안한데. 제가 열이 많습니다 원래. 네. 그래서 중국에 지금 굉장히 심한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가 스모그 다시 지금 막 일어난 걸로 보이는데 지금 보면 서해상의 북풍 그러니까 바람이 좀 저희가 그래서 에어커튼이라는 표현도 좀 자주 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막아주고 있다라고 일단 물론 이게 다가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환경문학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해서 저희가 기사를 작성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앞서 앵커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미세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뿌옇다라고 느끼는 거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뿌옇게 보이게 되는 걸까요? 산란작용 때문이죠. 네, 한번 오효정 기자가 이건 진짜 준비 안 된 질문을 했네요. 제가 지금 지금 오유정 기자가 지금 예고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친절하게 요거를 좀 해라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박상욱 기자가 갑자기 다른 걸 물어봤습니다. 자, 아는 대로 대답을. 이제 입자가 작을수록 빛을 받으면 산란작용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그 뿌옇지 않더라도 미세먼지가 나쁘다고 하는 거는 PM10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맑은 황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맑은 항사 예전에 맞아. 취재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오늘 하루 종일 댓글을 공작하고 왔는데 대답을 정말 잘해줬네요. 그러니까 입자가 오히려 PM2.5는 정말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작은 입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산란작용이 일어나서 우리 눈에 뿌옇게 보인다. 원래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는 특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옇지 않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없다, 초미세먼지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에어코리아나 저희 JTBC나 좀 이렇게 잘 확인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오유정 기자한테 준비한 질문을 드릴게요. 자, 새 벽두부터 역대급 미세먼지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굉장히 수치가 높았어요. 그렇죠. 그때는.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수치가 높았는데 뭐 제 주변 지인들은 정말 이게 너무 역대급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수치로 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제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일평균 초미세먼지 그러니까 PM 2.5가 129 마이크로그램이었고요. 세제곱미터당. 129 마이크로그램이었죠. 그러면은 매우 나쁨 수준인 거죠. 그리고 강남의 경우에는 최고 188 마이크로그램까지 찍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또 보면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에는 248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면서 2015년 공식 측정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또 이제 10개 시도에서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됐고 사상 처음으로 사흘 연속 이 비상 저감 조치가 이어졌었죠. 자, 이제 저희가 시작한 지 10분 정도가 지났는데 다음으로 넘어간다면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좀 많이 받는 질문을부터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엄청나게 지금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뜻하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 4만3이라고 하는 표현도 저희도 자주 쓰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원래 이것도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말로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은 흐르게 돼 있어요. 예, 다른 카메라를 보고 있었네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흐르는데 중국 쪽에 고기압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평소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찬 고기압이 내려와서 굉장한 한파, 북극 한파를 내기도 하는데 저기압이 밑에 우리나라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의 서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찬 바람이 안 불 때 고기압이 약해지면 여러분 이동성 고기압 들어보셨죠? 여기쯤 네. 준비해 이게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봐주시면 일기도 갑자기 좀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게 H라고 써있는 게 고기압들입니다. 근데 지금 딱 보시기에도 고기압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도 주위에 많은데 원래는 중국 북쪽에 있는 이 큰 고기압에서 센 바람, 찬바람이 확 내려오면 우리나라에 한파가 오는 겁니다. 북극 한파라고 저희가 많이 하죠. 근데 이 고기압이 힘이 떨어진다, 기온이 올라간다 그러면 얘네들이 힘을 잃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기예보에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날씨가 좀 따뜻하겠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좀 오겠다. 중국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요인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하긴 하지만 중국에서도 넘어오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동성 고기압이 뉴스 기상 예보에서 나온다 그러면 좀 날씨도 좀 따뜻하고 미세먼지도 좀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들 중에 실내 공기질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는 어제였죠. 제가 네네네. 직접 보도를 했었는데요. 간략하게 짧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이 종이 혹시 확대 가능하실지 오늘 죄송합니다. 예, 제가 너무 사실 조금 전에 저도 이제 학원 댓글 관련해서 출연을 했었다 보니까 미처 이걸 캡처본을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게 올해 7월부터 적용이 될 강화가 된 유지 기준이고요. 요 안에 있는 수치에 제가 펜으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펜으로 써놓은 건 현행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하철역이나 대합실, 쇼핑몰 이런 곳 같은 경우는 PM 2.5 기준이 아예 없다가 50으로 새롭게 생겼고 병원, 의료시설, 이제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70에서 35로 낮춰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들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정도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당 이 정도 마이크로그램이면은 나쁨이다, 보통이다, 대충 짐작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위에 이 쇼핑몰 이런 다중이용시설은 나쁨이고요. 병원 같은 경우는 보통의 기준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7월부터 우리 환경부에서도 많은 전문가와 언론의 지적을 받아서 어쨌든 PM 2.5라는 초미세먼지를 좀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겠다 해서 기준들을 바꿔가고 있는데 아직 그런 기준조차 특히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기준조차 없었다. 그래서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기준이 역시 좀 느슨하다. 이런 지적이었죠. 네. 자, 대략적으로 혹시 저희가 시간을 얼마나 더 활용할 수 있을까요? 15분 정도 더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기사를 쓰고 댓글을 확인합니다. 예, 오늘 댓글 관련된 취재를 했지만 그 댓글을 확인하면 특히 초미세먼지 관련된 기사에서는
반드시 꼭 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네.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는 이름표가 없는데 국내냐 중국이냐 이게 갑로들박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잠깐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렇게 예.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렸는데 저거 크게 해도 됩니다. 저는 스튜디오 아래로 사라질 뻔했네요. 자, 미세먼지, 그러니까 저희 그 기자들도 다른 거 담당하고 있는 기자들은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다고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뭐, 중국에서 왔다고 하는 게 틀린 말이냐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이,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요인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흡연 구역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흡연실이 있는데, 흡연실에 그 환풍기가 꺼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담배들을 계속 폈던 거죠. 그러면 그 안에는 연기가 자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문을 열었더니 다른 흡연실이 나왔어요. 그 다른 흡연실 옆에서도 담배를 엄청 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영향의 요인이 다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사실 문제는 중국 측에서 좀 황당한 우리 입장에서는 발언을 했었죠. 이거는 좀 이따 물어볼게요. 자, 일단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중국발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한 데이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연구한 결과인데요. 2017년에 1년 미세먼지 중 51%가 국외 요인, 그리고 2016년엔 미국 항공우주국, 이 나사죠. 나사와의 공동연구에선 48%가 국외 요인이었는데, 나라 밖에서 온 거였는데, 그 48% 중에서 34%가 중국에서 왔다라는 조사 결과를 저희는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거는 이렇게 연구 조사 결과가 있는데 환경부의 반응이 굉장히 뜨뜻미지근했다는 거예요. 그 오혜정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여기? 자, 저희가 발언을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네, 발언인데요. 들어줄게요. 비상저감 때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탓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는 힘의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푸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말을 지난해 11월 28일에 했었고요. 이게 취임한 다음에 어떤 통신사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과 힘의 불균형이 있었다, 이런 말도 직접 했었고, 사실 중국발 미세먼지 탓할 시간이 없다, 이게 나왔을 때도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달 4일에 중국발 미세먼지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었고, 논란이 하도 심해서 과연 어디 환경부냐, 중국 환경부냐, 이런 뭐 비난도 좀 있었고, 그래서 장관이 좀 작심 발언을 좀 했었죠. 그리고 나서 올해 1월 1일에 국외발 미세먼지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이에 그 작년 12월 28일 날 그 중국 환경부 류여빈. 이름 정확히 아시네요. 그때 기사 썼었죠? 예, 썼습니다. 그때 무슨 말을 했죠? 그때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 탓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말을 했었고요. 사실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3일 지난 다음에 발표한 신년사예요. 그래서 우리 환경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까 좀 궁금했었는데,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실망스럽고 원론적인 말이었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고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도 환경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 또 있죠? 그리고 나서 가장 최근입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외발도 상당한 부분, 이렇게 좀 입장차가 변해가는 게 느껴지네요. 네. 사실 말은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 앞에 생략되어 있는 게,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내 요인도 있지만 국외발도 상당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중국이라고는 하지 않고 국외라고 예들로 표현을 했고, 사실 환경부 안에서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을 자극하지 말자. 또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이 연구 결과를 그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걸로만 봐도 전향적인다 이렇게 보니까 저걸 뭐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자극하지 말자. 예, 우리는 그런 반응이 좀 있어서 이거 좀 비판을 많이 받았죠. 올해 11월에 발표하지 않습니까? 네, 올해 11월에 발표를 앞두고 있죠. 자, 일단 이렇게 중국발이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 때문이냐, 두 가지로 나뉘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지만, 이런 논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탈핵이 이슈로 떠오른 건데요.
탈핵으로 화력 발전이 늘어서 미세먼지가 늘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반면 그렇다면 왜 전력 수요가 높은 여름엔 미세먼지 농도가 낮으냐라며 맞서면서 이런 갈등 양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선 짚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농도라는 겁니다. 농도. 근데 농도. 네. 제가 이제 문과 교사잖아요. 날씨 설명해주는 진짜 자격증 있는 날씨 설명 자격증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쵸. 날설남. 네, 날설남. 불어 이제 중등교원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인데 문과 교사가 이과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이 농도라는 거는 사실 미세먼지 자체 배출량뿐만 아니라 공간의 개념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출량이 이제 계절별로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난방하는 겨울에는 또 이제 배출량 자체가 늘 수도 있죠. 그런데 똑같은 겨울 안에서도 농도가 지금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는 걸 보시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한 10몇 마이크로그램 정도죠. 세제곱미터당. 근데 며칠 전에 128, 네. 129 이렇게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배출량이 그대로라도 배출량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닌데 기상 여건에 따라서 농도가 극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어떤 하나만 탓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점을 다 같이 한번 알고 지나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전문가들은 배출량이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양이 이미 임계치에 도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기 정체 같은 어떤 특정 조건이 하나가 톡 건드려주면 바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조건으로는 대기 정체와 또 이제 기온 역전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죠. 네. 고도가 높아질수록 원래 기온이 떨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땅의 기온이 차갑고 상층보다 땅의 온도가 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보다는 이 같은 현상은 이제 봄, 가을, 겨울 이럴 때 많이 나타나고 있죠. 아무튼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거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거. 오효정 기자 딴 거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배출량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더욱더 이 배출량 줄이기에 나서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이 비상저감 조치가 강화가 되죠. 네. 지금 시간이 20분을 또 지나서 이 비상저감 조치 강화를 그럼 오효정 기자가 기억나는 대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기억나는 대로만 좀 짧게 대답을 해주시고 다음 코너 진행하도록 할게요. 비상저감 조치는 일단 가장 크게 변한 게 예보만으로도 조치가 발령될 수 있다. 그게 가장 그렇죠. 많이 변한 점 아닙니까? 그래서 네. 더 자주 발령될 수 있고 네네. 또 민간으로 확대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민간으로 확대되는 것 중에서 많은 분들이 신경 쓰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저희가 한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다음 코너가 질문을 해서 저희가 좀 짧게 대답을 받는 시간이니까 그 진행하면서 혹시 네, 질문이 나오면 이제 유저분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네, 어떤 질문이 올라왔나요? 오효정 기자. 네, 지금 로딩 중인데요. 자, 날씨를 읽는 것과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요? 유튜브에서 시청하고 계신 네. 노봇제이님께서 날 읽남과 날 설남이시잖아요. 뭐가 좀 이건 사실 제가 박상욱 기자한테 야 우리 나가서 날익남 브라더스 하는 거 어떠냐 그랬더니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넌 날설남을 해라. 나는 날익남을 할게. 발음도 딱딱 입에 붙느니 괜찮다. 뭐 그래서 한 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이거 얘기해 볼까요? 유튜브에서 제스민 킴님께서 미세먼지가 더 나쁘냐, 담배가 더 나쁘냐 물어보셨는데, 이건 뭐 제가 전문가분들께 여쭤보면, 담배를 피는 사람은 미세먼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모 부장도 절대 마스크를 안 하고 다니세요. 굉장히 기상과 밀접한 부서에 계신 부장인데, 담배 핀다고 마스크를 절대 안 하고 다니죠. 그 박상욱 기자도 전에 취재한 거 있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그 부장께서 아마 지금 이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실 것 같은데. 내용 보고할 때는 이 내용은 말씀 안 드렸어요. 자, 아무튼 담배는 참 미세먼지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담배가 해롭다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또 이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유튜브에서 시청하고 계신 이유현님께서 마스크를 끼면 얼마나 안전한지 조사를 해달라. 사실상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마스크를 끼는 것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마스크를 고르실 때도 이 식약처가 인증한 필터 표시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KF80이나 KF94로 보통 표기가 되어 있는데 KF80은 0.6 마이크로 입자 크기가 0.6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그 먼지를 80% 이상 걸러준다는 거고 94는 0.3 마이크로미터의 먼지를 94% 이상 걸러준다는 이런 의미죠. 아, 오늘 진짜 다른 취재만 했는데. 자, 저도 오혜정 기자가 자기가 아는 답을 할 수 있는 질문만 고르길래 저도 골라볼게요. 사실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잘못이라고 하는데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다음 주에 국제 한중 회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구 보고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실 그동안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이 자국이 배출을 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그러니까 준비 자체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제공을 하지 않으니까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굉장히 오래된 거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배출을 적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부 입장에서는 일단 연구 테이블, 논의 테이블에 들어오게 하는 게 먼저라는 게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집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출량을. 그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면 그때 우리나라가 한번 따져보겠다는 건데 그러기에는 지금 좀 되게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환경부의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 건 사실이라서 좀 저희가 날카로운 눈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미세먼지 분쟁에 대한 사례가 있나요? 라고 갑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려워 보이는데. 일단 괜찮겠어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미세먼지를 놓고 분쟁이 일어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지금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아니라 다른 대기오염 물질들을 놓고서는 이제 유럽과 동유럽과 그리고 유라시아 지방에 있어서는 그거와 관련해서 한 차례 꽤나 심한 논쟁이 있었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 대륙간 이동하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서 함께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협정서 같은 것을 맺고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과 동북아 이렇게 한중일 3국이 그런 사례를 잘 쫓아가면은 좋은 결과가 그렇죠. 나올 수 있겠죠. 이제 뭐 걸음마도 아직 못 뗐고 사실 작년에 첫 걸음을 떼려고 했는데 사실 중국 측에서 자료가 좀 미비하다는 차원에서 좀 빠져서 올해 말에 좀 시발점이 될 뭐 계기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정화님께서 날씨가 추워지면 미세먼지는 없는 편인데 왜 그런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더 자세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준비했다가 이거 화면을 통해서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사실은 먼지라고 불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인터넷이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제가 간략히 설명을 이어가자면은 추워진다, 더워진다의 개념에서 일단 좀 크게 볼게요. 크게 보면은 예를 들면 온난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지구가 더워지죠. 그러면은 지구 전체, 지구 차원에서의 대기 흐름, 그러니까 이제 대기의 대순환이 느려집니다. 이제 TMI이긴 한데 미규모 순환, 중간 규모 순환, 뭐 대순환 이렇게 있잖아요. 북극 빙하가 녹으면 북극이랑 적도랑 온도차가 줄어들고 그러면은 이렇게 대기의 대순환, 적도에서 북극을 향해 돌아가는 이 대기의 대순환이 느려집니다. 그러면 대기의 흐름이 느려지고 바람이 덜 불고 대기가 정체되면 어떻게 된다? 미세먼지의 농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여름 굉장히 더웠죠. 올 겨울도 굉장히 춥고 태풍도 많이 오고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전문가에게 질문을 하고 따져보면 사실 정착적으로 귀결되는 건 지구온난화. 방금 박사원 기자가 말한 것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준비한 것보다 좀 약간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또 이 오유정 기자가 또 갑자기 또 출연을 해줘서 든든하기도 하고 힘이 좀 됐는데 아무튼 이제 저희가 오늘 축구 때문에 좀 일찍 마무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작년 말에 한 해 동안의 날씨에 대한 영상 뉴스를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 네티즌 분들 중에 되게 뇌리에 딱 꽂히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
포근하면서 깨끗한 날은 어. 없는 건가요?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리포트에 사용을 했는데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난주에 미세먼지 때문에 망친 주말 내일까지 금요일까지는 뭐 예보가 좀 괜찮다고 하니까 이번 주말에는 좀 공기라도 좀 깨끗한 주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10시 15분에 저희 JTBC가 독점 중계하는 아시안컵 네, 중국전이 있죠. 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가 공교롭게 오늘 한국과 중국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축구가 한중전이네요. 아. 네. 네, 좀 좋은 시원한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축구 화이팅하고 끝낼까요? 네. 미세먼지였지만 한국 축구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